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쇼.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배우 이태임의 남편이 구속됐다. 사기꾼과 결혼한 그녀의 속사정은? 얼마 전 평범한 삶을 살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이태임 씨가 갑자기 실검 1위에 올랐죠. 그런데 남편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보도돼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구속된 이유가 뭔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요. 그 이태임 씨 남편 A 씨가 지난 2014년에 비모 기업의 주주들에게 이제 시세를 조종해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A 씨의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이제 비기업 주주들이 약 2년 동안에 29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0만 엄청난 돈인데요. 네. 크네. 주가를 조종한 그 대가로 이태임 씨 남편인 A 씨가 역시 성공 수당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받은 수표를 불법으로 세탁을 해서 그 대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또 숨겼던 그런 내용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1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주식 사기에 돈 세탁까지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태임 씨는 예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얼리 출신 김예원 씨랑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능에서도 하차를 하고 또 자숙기간도 갖고 해서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네요. 이태임 씨는 혹시 남편분의 직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결혼 시점이 5월인데 적어도 결혼할 시점에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4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쭉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구속 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남편의 뭐 정확한 하는 일의 디테일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결혼 전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행복에 겨워도 정말 모자랄 그런 시점인데 이태임 씨는 정말 면회 가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본인이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일거수일투족의 사람들, 언론의 관심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남편의 이런 상황들이 불거지면 또 다른 논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예계 은퇴라는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게 5월이잖아요. 네. 이때는 그러면 그 남편분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을 안 하셨나요? 못했겠죠. 못했죠. 와 진짜 사랑했네요 진짜. 올리지 않았나요? 결혼식을 했다고 기사만 나온 건가요? 제가 이태임 씨 번호가 있어가지고 깨톡에 뜨잖아요. 네. 그 사이에 뜨는데 이제 결혼했을 시기였었을 때 결혼 사진은 없었고요. 그냥 만사하긴 사진, 본인 사진 찍은 모습을 굉장히 밝은 모습이어서 그때 그 소문이 돌았을 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쯤에 그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속 기소가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면 사실은 결혼을 조금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강행한 이유가 아이 때문일까? 아이가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뭐 아이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아빠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나 혼자 스스로도 아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 남자가 죄를 저질렀는데 뭐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태임 씨 캐릭터하고 김가연 씨 캐릭터가 좀 씨 다른 야무지고 거죠.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죠. 나만 아니면 돼인 건가요? 많은 주가 조작 중에도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고 특히 1년 6월 뭐 이렇게 이제 실형 선고받는 경우는 굉장히 그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제사범들은 뭐 벌금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행유예 정도로 많이 풀려나기도 하는데 이태임 씨는 사실 제2사의 그 품이 있는 그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재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정말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야, 이태임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했는데 바로 또 결혼한다고 하니까
많이 놀랐고 결혼 생활은 행복하길 좀 바랬는데 동료로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 금융 관련된 직업명을 들으면 무슨 직업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좀 어려워. 그리고 예. 누구 이렇게 소개하고 인사를 받는데도 뭐 후배라고 인사라고 하는데 뭐해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 주식 일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이해해야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요. 씀씀이가 좀 괜찮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잘 나가는 금융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생각나는 분 있어요. 네. 근데 A 씨인데 정말 여자 연예인들이 남자친구 사귀고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을 할 때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뜨악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분이 이쪽 연애 바닥에서 이미 많은 여자 연예인들을 만나고 거쳐간 그러니까 허울뿐인 직업인일 뿐 사실상 사기꾼에 가까운 분이에요. 근데 이런 아니나 경우 되게 다를까 이혼했어요. 연예인끼리도요. 예. 이제 만약에 A 씨라는 지인이 네. 우리 연예인 지인이 그런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알게 됐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배경을 알고 있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맞아요. 아 맞아. 그것도 그리고 그래요. 잘 얘기를 해봐야 어. 그때는 안 들려요.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고. 뭐 연락이 끊겨요. 그래 봤구나. 네. 많이 봤죠. 그리고 저만 그걸 진심 어린 얘기해주면 저만 조언해줬다가 이상한 이상해서. 너 혹시 나를 맞아요. 질투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약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데 나중에 또 잘못되고 나서 사실은 나 그때 알았어 이러면 또 이거 원망 들어요. 맞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 하는 게 차라리 낫는 경우도 연예인분들은.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김나영 씨가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맞다. 겪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나영 씨 남편이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을 해서 200억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때가 또 김나영 씨가 둘째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어요. 아, 어떻게 보면 좀 김나영 씨하고 이렇게 닮은 꼴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진짜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남편이 무슨 그러니까 일 방송 하는지. 전에도 그 결혼 전에 방송에서 김나영 씨가 얘기한 게 남편이 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냥 뭐 금융 쪽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할 정도로 그쪽이 조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한테도 어렵고 연예인들한테는 이 셈법에 약한 사람한테는 진짜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금융계가 워낙 그 용어도 어렵고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보니까 김나영 씨도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SNS를 통해서 본인은 뭐 이혼 사실도 맞아요. 발표했고 또 이제 많이 응원해 달라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네.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나영 씨하고 예.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잘 이제 견디고 있고 새롭게 뭔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응원해달라고. 아유 예. 그리고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되게 그리웠대요. 동료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전화해도 될 것 같아요, 김나영 씨. 네, 힘내고 그래요. 응원하고. 예. 그런데 왜 자꾸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잘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접근을 연예인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사기꾼은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사랑이 싹 틀 수는 있어도 애초에 접근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할 때 골프를 치든 식사 대접을 하든 항상 그녀 혹은 그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점점 연예계에 퍼지게 되잖아요. 요즘 뭐 남편이 뭐 하는데 같이 다닌대, 아내가 뭐 하는데 계속 뭐 인사를 다닌대라고 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무슨 연예인 남편. 그러면 설마 이름 알려진 사람의 남편인데 이거 가지고 사기칠까. 약간 조금 그냥 막연하게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거네요. 어머. 이게 정말 되게 저 때부터 예전부터 정말 많았어요. 결혼식장 갔다가
저 사람이랑 맞아. 이런 경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우리. 왜 하필 저 사람이 그 전에 다른 선배들을 많이 사귀고 등쳐 먹었던 분인데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 결혼식장에 보면 호텔에 이렇게 네. 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테이블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신랑 입장 딱 다들 쟤 알지? 쟤 맞지? 제 맞지? 맞지? 그때 걔 맞지? 이거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가족들 되나. 귀에 안 들어가게 조용히 있다 나가야 되지 이게 끝입니다. 연예인들 노리는 거예요. 그런 너무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도 안 했구나. 조심하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안 했겠어. 조심하세요.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뭔가를 숨겼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떨 것 같아요? 소송이죠. 바로요? 아니, 바로 아니요. 112죠 112. 슬리피 씨 요즘에 좀 되나 봐요. 변호사 살 돈이 있어요? 친구가 좀 싸게. 친구 변호 쓰실 것 같아요. 마음이야 저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진짜로 나랑 사랑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래. 이거 본인은 부정하고 싶겠죠. 이게 아닐 거야. 설마 나를 속인 게 아닐 거야. 뭐 이 사람이 사정이 있었겠지라는 어떤 막 그런 정당화를 하면서 사람이 그런 상황에 닥치는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위험해. 근데 그것도 있는데 보통 여성분들이나 뭐 예. 이런 경우에 다른 거 다 사기꾼이고 다 잘못했어.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건 마음은 진짜야. 진짜 맞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 거의 대다수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를 속이는 사람은 다 속여요. 맞아요. 그래요. 사랑의 마음까지.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면. 맞아. 저는 제 손으로 자두 모아서 제 손을 집어넣을 거예요. 역시. 나한테 감히 사기를 쳐? 대단하시죠. 근데 연예인은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게 보세요. 슬리피가 그 상황에 당했어요. 그럼 기사 나요. 슬리피 약혼녀 사기 혐의로 고소. 슬리피가 좋아 보이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피해자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어떻게 약혼녀를 고소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끙끙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고리 벗고 코르셋 착용까지 2019년 미스 코리아 의상 논란 나 뜨거운 한복 쇼의 전말 전격 공개 왕관을 지르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살벌한 신경전을 버리고 연중과 오형경 미용실에서 뭐야 무슨 일이 배우 김사랑 이곳에서 왕따 당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암투국 지난 11일이죠.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전년도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입은 의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서양식 드레스 대신 한복을 선택했는데 노출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의상이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논란이 되네요. 논란이 될 만한데요.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저걸 예술적으로, 잘 승화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심했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일단 김가연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복을 사랑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한복의 기본은 치마와 저고리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실험 정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복의 천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드레스로 만들었을 뿐이지 실상적으로 저걸 보면서 우리 고전의 미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복 스타일이나 한복 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양식의 드레스를 만드는데 한복의 옷감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느낌이죠. 만약 이제 쇼로 봐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진짜 쇼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미인을 뽑는 미스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미 저렇게까지 변형을 해버리면 전 저고리 풀기 전엔 굉장히 예쁘다고 나도 무슨 문제지 그랬어요. 저 정도. 근데 이게 또 나오다가 이걸 벗는 것도 이 벗는 포크. 우리가 논란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선정성 논란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한복이 맞냐 이 정통성 논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이 선정성 때문에 정통성이 논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노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한복 디자인을 보면서 조금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한복이라기보다는 한복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디자이너가 김예진 한복 디자이너라고 네. 예전에 이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뭐 한복을 제작하기도 했던 그런 이 한복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이 쇼에 맞게 그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반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근데 막상 여론은 너무 선정적으로 몰아가니까 당황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쇼니까 쇼에 어울릴 만한 의상을 고민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미국 파티에서 입을 수 있고 또 세계 뮤지션들이 입을 수 있는 저 옷을 입고 나도 공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의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전 코르셋과 한복이 양립하기가 힘든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코르셋은요. 보정용 속옷이거든요. 겉으로 입는 한복을 굳이 속옷인 코르셋에 비유해서 만든 것 자체가 전 컨셉에 좀 미스가 아닌가 싶고요. 원래 코르셋은 지금은 보정 속옷이지만 예전에는 몸이 크지 못하게 예쁜 몸매로 자라게 하려고 신발도 족적처럼. 유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이즈로만 입히고 신겼잖아요. 신발도. 여성을 억압하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 좋아요. 좋은데 다리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 저 타임 말고 이전 타임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던 한복 익숙한 한복부터 굉장히 좀 색깔도 조금 굉장히 변화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한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한복의 형태 중에 아주 좀 자극적인 장면들만 편집을 저렇게 보고 논란이 좀 됐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가 잘못 나왔었던 게 그 이제 이 한복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을 평가한 걸로 사람들이 처음에 기사를 잘못 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별 무대였거든요. 전년도. 왕관 씌워주기 전에 걸어 나와서 할 때 이제 고별 무대인데 좀 파격적이었던 건데 사실 올해 출전자들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전혀 입지 않았고 무대에서 작년 출전자들이 이제 이런 걸 입은 건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한복 심사로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런 변화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어떤 한복을 입었냐면 그 유명 그 아디다스의 이렇게 3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트렌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깃에 달린 스포티한 한복을 입었어요. 그럼 그렇게 입으면 이제 놀이개도 그냥 이렇게 아이들 모양으로 생긴 것 같은 옛날 그 놀이개 모양이 아닌 그래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그 운동화에 신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입었어요. 근데 그런 시도가 있음으로 해야 많은 이제 세대들한테 말씀대로, 네, 접촉이 네. 있을 수 있어서 네. 충분히 좋아요. 그렇죠. 한복 저 대회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너무 한복이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갖지 않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라고 하는 생각하고 근데 뭐 선정성 논란 때문에 올해부터는 수영복 심사를 폐지하겠다라고 한 건데 한쪽에서는 전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서 네.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복 몇 번 입으세요? 거의 안 입죠? 거의 안 입죠? 네. 1년 2번.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죽어가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더 입기 편하게 만들고 어떤 장소에서든 입기 좋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드레스로 만들어서 시상식에도 입게 만들고 혹은 집에서 편하게 간편복으로도 입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진짜로 입을 수 있는 우리 한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원래 한복 모양을 지키려고 우리가 아무도 안 입게 되는 옷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한복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서 일단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는 한복은 그래도 그 선과 색감 이런 게 오늘 전 감춤의 미학이 굉장히 많은 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어떤 옷도 이렇게 마구 드러낸 적은 없는데 저 옷은 마구 드러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미스코리아 담당을 꽤 오래 했었어요. 거의 한 7, 8년 정도 취재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미스코리아 중에 한 명이 이한희 씨예요. 이한희 씨가 2000년대 들어서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당시 각각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한희 씨가 전통 의상상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대로 된 한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한복 자체의 아름다움들이 충분한데 굳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게다가 미스 코리아 말 그대로 코리아를 달고 있는 행사에서
저렇게 한복을 해서 굳이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데 과거에 참가자들의 지나친 몸매 경쟁 때문에 생방송 중에 노출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해요. 방송에서요? 노출 사고? 미스코리아 대회에서요. 네, 맞습니다. 70년대 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 네. 후보가 가슴이 크게 보이게 만들려고 붕대를 너무 세게 감아서 이게 눌려져서 위로 올라가서 노출이 되는, 중요 부위가 아이고야. 노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니 가슴이 아니라 가슴이. 그 BP점이라고 하죠. 그게 방송에 나왔다고요? 정말? 아하.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70년대 TV의 화질 거의 흑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위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았대요. 그래도요. 당시에 현장에 있던 그 관계자들만 좀 알고 있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가슴을 여성분들이 이제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 테이프를 감아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감아서 이렇게 모으는 방법도 왜냐면-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와봐요. 잠깐 와봐요. 이 뒤쪽에서부터 끌어옵니다. 살을. 이렇게 팔을 자 아. 끌어와서 쭉쭉 밀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고정을 아래에서 시켜야죠. 위로 막 올리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뱃살을 또 올라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등살이 땡겨져? 이게 땡겨지네. 모아서 자꾸 이래지는 건 왜 이럴 거야? 근데 원래 그래도 조금 볼륨을 원하면 뭔가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이게 테이프로 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게 아닐까요? 네. 시어머니 전문 배우로 유명하시죠. 홍여진 씨라고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분이 사실 1979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시거든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직접 증언을 해주신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볼륨감을 줘야 되니까는 양말이나 솜, 맞아. 탈지면을 넣고서는요. 그 당시에 하얀 테이프로 꽁꽁 싸매서 만들었다고 해요. 아, 예전에는 그 시술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많지 않았을 네. 때니까 양말이나 솜을 넣었구나. 그런데 슈퍼 모델들의 경우에는요 워낙 좀 많이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볼륨감을 만들려고 굉장히 특별한 소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데 슈퍼 모델들의 경우에는요 워낙 좀 많이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볼륨감을 만들려고 굉장히 특별한 소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청테이프.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많이 보는 청테이프인데 그 김세롬 씨가 이야기한 건데요. 슈퍼 모델 대회 때는요 뒤에서 뿌질 이 소리가 계속 난대요. 왜? 제가 예. 몸에 문신 때문에 테이프를 되게 많이 붙여봤는데 근육을 도와주는 이렇게 살색 그런 테이핑, 응. 네, 의료용으로 나온 테이핑 하는 것도 살이 뜯겨요. 느껴요. 그리고 빨개져가지고 알러지 나잖아. 네, 물론 오랜 시간을 붙였을 때 살이 뜯기는데 청테이프도 오래 붙이면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거를 살에 먼저 한번 붙였다가 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접착력을 접착력을 줄여주고 그다음 약간 유분기를 묻혀서 예? 너무 살아있는 경험을 살아있는 경험. 아닙니다. 제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옷 아니에요. 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옷도 청테이프 같으세요.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자, 그런데요. 이번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을 차지한 김세현 씨의 아버지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뭐 보통 미스코리아 이제 나오면은 엄마가 누구길래 이렇게 예쁜 네. 딸을 낳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버지가 검색에 올라갔어요. 예. 그 아버지가 바로 90년대 최고의 작곡가 김창완 씨입니다. 김창완 씨. 그러니까 김창완 씨의 막내딸이 바로 김세현 씨예요.
김창완 씨 대단한 분이신데요. 네. 김창완 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클론이라든지 뭐 김건모 씨 네. 그렇죠. 만들면 다 히트했던 저작권료만 800억 넘게 벌었다고 알려진 그 유명한 분인데 그 지난해 보이그룹 멤버에 대한 모 PD의 폭행을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유명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예선 때부터도 막 이름이 좀 나왔을 만도 한데 아주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공개가 되는 이런 일도 좀 있었어요. 네, 네. 그 김창완 작곡가가 그 유명한 노래 핑미라는 노래도 작곡했잖아요. 핑미업 그 핑미.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리 알았다면 아버님이 김창완 씨라는 걸 알았다면 이 미스코리아 진 김세현 씨가 됐을 때 아마 핑미가 좀 울려 퍼지고 이거 좋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2019 않을까. 미스코리아 진 참가번호 31번 김세연 축하드립니다. 최종 31번 김세연. 지금은 그 분야가 희비가 많이 엇갈린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근데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법정 다툼을 왜 막내딸까지 뒤집어지게 씌우려고 하는지 그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런 그 당사자한테 좀 책임을 묻는 것이 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김세현 씨 아버지보다 더 궁금해했던 사람이 또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김세현 씨가요, 미스코리아 진을 수상한 후에 지금 누가 가장 보고 싶냐라는 질문에 언니가 제일 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언니가 제일 보고 싶습니다. 왜요? 한 달 동안 언니 없이 지내기가 너무 저는 어려웠어요. 막내예요? 네, 제가 세 자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세현 씨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언니랑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네, 대회 날 무대에 올라와서 객석을 딱 봤는데 거기에 언니가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울컥한 거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 친언니 김채연 씨도 지난해 미스코리아 미주 선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세상 정말 불공평하게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특히 미스코리아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한 집안에서 두 명의 미스코리아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왜냐면 친자매고 이러면 닮았으니까 당연히 그 미모가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미스코리아 자매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부러워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그 유전자의 그 연예계 미코 자매가 있어요 또 유명한. 네. 있죠. 손태영, 손혜임. 그렇죠. 유명하죠. 손혜임 씨는 1999년 미스코리아 그 땡땡 일보로 당선이 됐고요. 이듬해 손태영 씨는요 미스코리아 미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원래 손혜임 씨가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언니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동생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손태영 씨를 보고 너도 나가봐라. 너 잘 될 거다 했는데 그냥 그때는 지나갔는데 정말로 1년 후에 연락이 왔고 준비한 끝에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스 대구 진 손태영 양이에요. 축하합니다. 미스 코리아 미 금당산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용실 원장님들은요 이렇게 딱 보시면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손태영 씨가 그냥 쓱 보고 하고 지나갈 얼굴은 아니잖아요. 손태영 씨는 아무래도 그 언니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니까 이 대회를 준비할 때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좀 도움도 받고? 아무래도요. 네, 뭐 집에서는 조언을 받고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미코 대 안에 그 합숙자들끼리 기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사실 저희 언니도 이렇게 작은 미인대 출신인데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 정말 서로 멱살만 안 잡았지 정말 그냥 기싸움이 그냥 팽팽하대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손태혁 씨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미스코리아 합숙할 때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언니가 미코 됐으니까 뭐 손태영도 되겠네 이렇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뭐 언니가 그 전에 뭐 됐다고
동생 그렇게 더 잡아줄 만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뭐 워낙 다들 밥도 이렇게 맘대로 못 먹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좀 오래되니까 신경전, 예민함 뭐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태영 씨 입장에서는 뭐 미애 당선이 되고도 조금 좀 찜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찜찜함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이 손태영 씨가 미스 코리아 미로 선발된 뒤에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당당하게 2위에 맞아요.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미코인지 거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낸 거죠. 국제대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국제대회에서 손태영 씨를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채. 가채. 고전 의상 심사에서 참가자들이 나라의 이름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니셜 순서대로 이렇게 쫙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태영 씨는 코리아, 그러니까 K잖아요. K는 중간 순서였다라는 거죠. 손태영 씨 말로는 미치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몇 킬로그램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가채는 이제 저희 사극 찍을 때 보면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나요. 드라마 끝날 때쯤 보면 원형 탈모증처럼 이게 이 무게에 눌려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가채를 바로 둘러서 이게 구멍이 많은데 요즘은 약간 그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분산시켜줘가지고 그나마 그리고 이 무게도 가채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굉장히 목이 나요. 근데 예전에 진짜 목을 잡고 다녀야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태영 씨가 세계 2위를 했다라는 거 그쵸.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소래임 씨가 미스코리아에 당선된 해인 99년도에 또 다른 자매 미스코리아가 탄생됐다고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99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이 됐었던 설수현 씨. 네, 설수현 씨 언니가 설수진 씨인데요. 설수진 씨는 96년도에 미스코리아 선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되게 두 분이 닮아 있거든요. 이 미코 자매의 아우라가 굉장히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미스 서울선 설수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4번 미스 경북선 설수연 양입니다. 네, 설수연 양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 송혜교, 한혜진, 이진 씨가 졸업해서 유명한 여고 아시죠? 이 설수진 씨가 이 여고의 원조 얼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학교 때부터 너무 예쁜 걸로 유명해서 그 졸업 앨범 뒤에 예전에는 전화번호가 맞아. 직접 적혀 있었잖아요. 집에 전화가 하루에 100통이 넘게 와가지고 어머니가 전화번호를 바꿨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거 보고. 네. 그런데 같이 나고 자란 자매가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언니가 너무 이쁘면. 네. 예. 설수연 씨도 언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설수연 씨도 진짜 언니 설수진 때문에 되게 서럽고 슬픈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필 또 그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너무 예쁘니까 또 엄마가 예쁜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언니를 더 많이 예쁘게 가꿔주고 언니 예쁜 옷 입혀주고 그거를 자기는 헌옷을 물려 입어서 나중에 결혼할 때 짐을 챙겨가는데 자기는 다 물려입은 헌옷밖에 없어서 속옷만 챙겨갔다라고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설수진 씨가 입었던 옷을요 그대로 물려서 그걸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설수진 씨가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그럼요. 자랑질이에요. 근데 형제 자매가 있는 집안에서 사실 이렇게 동생은 늘 형이나 뭐 언니 옷을 물려 입잖아요. 모든 자매들이 그렇지만 어렸을 때 무조건 옷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 옷이네, 네 옷이네, 뭐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갔네, 어쩌네, 뭐 맨날 싸워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 그걸로 어렸을 때 하도 싸워가지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가위로 옷을 다 반으로 다 잘랐어요. 아이고. 너네 둘이 이거 반반씩 다 똑같이 입으면 되잖아. 아, 뭐 솔로몬인가요? 싸우지 마. 솔로몬처럼 다 가위. 저희 엄마도 너무 화가 나신 거야. 제인 씨가 언니시죠? 네, 제가 언니입니다. 그러면 동생 말 들어봐야 됩니다. 예. 들어봐요. 대단하네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누나 옷을 입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싸웠나요? 대박, 대박이다.
자, 연예인 중에 미스코리아를 가족으로 둔 또 다른 연예인이 있나요? 네, 모델 출신 한고은 씨 언니가요. 95년 미스코리아 미였던 한성호 씨인데요. 아, 그래요? 그 키가 171cm고요. 서구적인 몸매에 굉장히 시원한 이모구비를 자랑하는 출중한 미모로서 우월한 유전자를 인증했습니다. 네, 배우 김수로 씨 여동생도 출중한 미모의 소유자예요. 네. 1993년도에 미스코리아 경기 선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뭐 영화 뭐 쉬리나 수뇌보 화상고 이런 데도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김수로 씨도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185cm고 김상민 씨가 173cm거든요. 이 집도 좀 유전자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상민 씨가 네. 저희 대학 바로 1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미스코리아 갑자기 나갔는데 원래 현대무용 전공인데 너무 예뻐요. 제가 인정하는 저보다 아래이긴 했지만 이모가 돋보이던 친구였습니다. 아래라는 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는 엄청 미죠. 요즘 풍문쇼의 가장 뜨고 있는 코너 그땐 그랬지라는 코너 가장 쓰고 있다고요? 불가피하게 만들게 됐고요. 그거 오늘 그땐 그랬지에서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만들자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이디어를 낸 사람. 앙드레 김 선생님. 저는 그 앙드레 김 선생님. 아니 저 정영식 씨 잘난 체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제가 알아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신문사 최초로 연예부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바로 연예 기자 1호 바로 정홍택 기자님 맞습니까? 알아왔는데 이렇게 꼭 읽어야 돼요. 꼴보기 싫어 저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습니까? 알아왔다고 제가 외운 게 아니라. 정홍택 기자님이요? 그렇습니다. 정홍택 기자가 밝힌 초창기 미스 코리아의 심사 기준, 이 심사 기준이 약간씩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잘생긴 사람. 1957년이 이제 첫 해인데요. 그때 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시원하게 생겼네요. 시원하게. 아무래도 좀 뭐 양반 때 교수 같은 부유하게 잘생긴. 그게 당시의 미적 기준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에 TV가 귀하던 시대인데 어떻게 미스 코리아? 그렇죠.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그 시절에 누구 살았었어요? 예, 저희 때는요 이게 있었어요. 드르륵. 아, 그거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이게 토도도도. 그리고 이거 지득지득해서 이게 만약 손잡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벤치로 돌려야 돼요. TV랑 전화기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오. 동네 애들이 이제 뭐 보러 들어오면 그냥은 못 들어오고요. 입장료 대신으로 뭐 사탕, 뭐 무슨 떡 이런 거 가져와야 들어와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TV 네, 보고 동네 애들이 이랬으니까. 그럼 당시에도 미스 코리아 쇼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히트 있었던 거는 미스 코리아 1등이고요. 2등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우량아 선발대회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량아 선발대회. 그것도 옛날 그것도 있어.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라. 거울에다 올려놓고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그걸로 되게 전국에서 그거 주영원 씨가 거기 출신. 맞아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우리 진짜 아들이 다들 와서 애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말 재밌었어요. 접히는 애들 있잖아요. 볼록볼록 접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같으면 살쪘다고 탓을. 그렇죠. 지금 세 분만 굉장히 신나셨는데. 아 그래요? 모르는 얘기예요. 네, 그때 예능 프로그램이 없어서 미스코리아 대회가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때 혹시 미스코리아 1회 참가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의외로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몇백 대 1이잖아요. 1회는 몇 대 몇이었을까요? 7대1. 10명. 10명. 한 30명. 10명 정도. 50
7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진선미를 뽑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7명의 후보는 이 트여지도 없이 소만을 이룬 관중들이 투시하는 가운데 각기 대한 여성의 진선미를 수영복 심사는 그 미스코리아들 보면 이렇게 파란색을 입잖아요. 맞아. 왜 그러죠? 이유는 바로 텔레비전 때문이었어요. 텔레비전? 과거에는 모니터 화질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일단 화질이 깨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TV 컬러가 굉장히 좀 번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컬러 중에서 유일하게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나왔던 컬러가 바로 파란색이었다고 해요. 흑백이었어. 지금 파란색을 입고 계시네요. 오늘 좀 준비를 잘 나오겠어요. 번지지 않아요. 좀 잘 나와보려고. 파란 수영복이 원래 규정이었는데 2006년도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참가자들이 이 파란 수영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휴가를 앞둔 분들한테도 굉장한 꿀팁입니다. 뭐죠? 말라 보이는구나. 네. 되게 파란색이? 사실 검정색보다 파란색 수영복이 더 날씬해 보인다고. 아하. 네. 처음 들어. 그래서 네. 이 2009년도에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김주리 씨가 검정색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게 보디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입었대요. 근데 파란색 수영복이 훨씬 더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고. 영화 아바타가 다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죠? 몸도 좋아 보여. 그렇죠.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어렸을 때 보던 기억으로는 중계할 때 이제 후보자들이 한 명씩 걸어 나오면 32, 뭐 34, 24, 34 뭐 이런 식으로 신체 사이즈를 맞아요. 34 눌러서 막 중계하듯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그랬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1960년대 들어오면서부터인데요. 그때는 뭐 허리 몇, 뭐 다리 길이 몇, 뭐 얼굴이 크기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심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미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진짜 딱딱딱 원하는 만큼 존재할까요? 실제로 딱 맞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 조건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77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된 김성희 씨. 김성희 씨는 진짜 예뻐요. 요즘 아이돌 같아요. 요즘 아이돌처럼. 특히 이제 이 당시에 김성희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진짜 완벽한, 특히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선호하던 그 서구적인 체형에 마치 그 표준으로 컴퓨터 미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성희 씨가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미스코리아 대회 참석하셨다고요. 네네. 심사하셨어요 혹시? 네, 합숙소에 이제 사전 심사 때. 심사위원이시죠? 심사하실 때 뭐 기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약간 네. 자연미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준비되어 있고 너무 그런 야망 있는 스타일보다는 야망 있는 스타일은 배제하셨어요. 꼭 배제를 했다기보다 야망, 이제 귀여운 야망 정도는 좋은데 막 너무 준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냥 순수한 학생 같은 느낌의 그런 친구들, 자기 생각이 뚜렷한 그런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남자분들은요, 그 여성의 이런 가식적인 귀여움과 정말 리얼한 귀여움을 판단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어떤 야망을 가지고 술수를 부리는지.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 근데 다 나와요. 정말 그렇죠. 끼 부리는 거 다 나옵니다. 진정 야망이 있는 사람은 네. 순수함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들. 그 눈빛들이 근데 두 분 다. 우리 갈까? 많이 잡아내시는 분들 같아요. 완전 잡으러 잡아낼 수 있어. 잡아낼 수 있어. 골라내려. 감별사. 여러분들이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이 된다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실지도 좀 궁금해요. 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요. 네. 미인 대회잖아요. 당연히 외모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자꾸 본질을 피해 가려고 하는데요. 수학 경시대회에서는 수학 성적을 봐야지 영어 성적을 보면 안 됩니다. 미인 대회에서는요. 외적인 미를 먼저 봐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근데 입만 열면 깬다라는 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더 부각시켜줄 수 그렇죠. 있는 게 지적인 미거든요. 그렇죠. 걸 그게 과연 돼야 돼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저는 미인의 기준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왜 그게 없을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좀 예뻐요. 예쁘잖아요. 입을 열면 싸움닭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뭐 외모 논란 얘기가 나왔지만 미스코리아 중엔 성형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2012년 미스코리아 진이었던 김유미 씨가 S채널 강심장에 나와서 눈과 코 성형을 고백하면서 논란이 있었어요.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성형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어떠냐라는 찬성의 입장가 있는 반면에 성형미인이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우승하는 건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맞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이를테면 눈썹 하나로 굉장히 여자의 얼굴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눈썹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뭐 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굳이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문신 시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부자연스럽고 너무 어색하고 너무 과하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반대쪽인데 반대. 가장 큰 이유는 이 김유미 씨가 한번 논란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 김유미 씨 과거 사진이랑 진짜 너무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어요.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좋아했었구나. 대중들이 그거는 제가 볼 때 배신감인 것 같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성형한 줄 알고서는 배신감이 들었다는 건데 그럼 차라리 그들의 소양 역시 평가 항목이면은요. 그냥 공개적으로 성형 유무에다가 체크를 하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2013년도에는요. 미스코리아 그 지원 서류에 성형 여부 체크 항목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원자들이 이렇게 자율 기재하는 대박이야. 형태라서 사실 뭐 있으나마나 항목인 거죠. 이걸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네티즌들이 검증이 돼서 거기서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정말로 활동을 못할 정도의 근데 이 문제가 서류가 생기니까요. 공개가 되진 않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과거 사진이나 졸업사진을 통해서 자체 동창이나 검증에 들어갑니다. 동창들이 막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중학교 사진 봐봐요. 솔직히 우리가 가장 꾸미고 나오는 모습이죠. 중학교 때는요. 이 약간 변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외모적으로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많이 다르신가 봐요. 저는 근데 그래도 오히려 어느 정도는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몸무게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변태를 하더라도 이목구비는 이목구비가 크게 변태가 아니 될 수 없잖아요. 이목구비도 생각보다 많이 변태해요. 아니, 근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변태했다고 하면 나 변태해서 지금 새롭게 갱생을 하고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저는 맹세했고 그 누구를 만났어도 과거 사진을 학창 시절 사진을 한 번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있구나, 한 명 있구나.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자격 논란이 일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깜짝 놀랐던 사건인데 2008년입니다. 미스코리아 미로 뽑힌 김희경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성인용 누드 촬영을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아주 논란이 됐어요. 김희경 씨는 2004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본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때 함께 했던 동료 2명과 함께 서마린이라는 예명으로 트리플 누드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누드 화보 말고도 이 모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 선정적인 연기를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 이 뮤직비디오가 성인물 판정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모바일에만 공개가 될 정도로 조금 수위가 높았다. 그 김희경 씨가 그 최연소 성인 누드 화보 모델이었는데 특히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교를 국교로 하는 말레이시아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그 누드 촬영을 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AV를 뭐 촬영했거나 누드 촬영을 했다고 해서 미스코리아 자격이 없다는 건 좀 차별인 것 같거든요. 과거든 지금이든 미녀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왜 누드 촬영하면 미스코리아 되면 안 돼요? 좀 그게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품행이 방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스코리아는 선미 얘기했잖아요. 약간 정숙함에 대한 그런 미적 기준이 있어서 약간 지덕체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미스코리아 대회 출전했던 분이 나중에 연애 활동을 하다가 성인 화보를 촬영한 사례는 있었지만요. 이렇게 출전 전에 누드 모델로 활동했던 경우는 이 사례가 최초였는데요. 김희경 씨는 이제 그에 대해서 돈 때문에 누드를 찍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돈보다는 신에게 축복받은 내 예쁜 몸매를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뭐 딱히 반박할 수가 없네요.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다는데. 미스코리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 사자머리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는 사자 진짜 많죠. 어마어마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사자머리를 해가지고 인물이
잘 안 보여요, 사자머리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유행을 했을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예. 얼굴을 작아 보이게 만든 얼굴 작게 하려고. 작아 보이고 그래서 그 볼륨감 머리를 하는 있게 거예요. 하고 키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선되면 미스 코리아들이 늘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드려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사자머리의 창시자인 M 미용실의 하종순 원장. 네. 예. 하종순 원장님이 외국에 가서 미인대회 참가자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다들 머리를 굉장히 크게 막 부풀려진 상태였대요. 근데 딱 보니까 왠지 저 사자머리를 하면 얼굴도 훨씬 더 작아 보이고 그 위에 티아라를 얹으면 굉장히 좀 우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 테크닉을 배워와서 한국에서 이제 미스 코리아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촌스럽다 촌스럽다 하지만 사실은 저 머리를 했을 때 더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키도 커 보이면서 뭔가 남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정말 사자머리를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 씨 거의 예쁘면 찾지 않아요? 다음 주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자머리. 일상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저 대회에서만큼은. 근데 티아라랑도 잘 어울려. 잘 생각해 보세요. 대회 때 마지막에 입는 게 뭐예요? 드레스. 드레스에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드레스에 머리가 딱 붙으면 볼품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드레스가 이렇게 부하잖아요. 이 부한 느낌 머리까지 부한 상태면 정확하게 이렇게 비율이 맞아 보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반사회적인.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헤어스타일을. 아니에요. 이 머리가 저 중학생 때 제가 예. 중학교 1, 맞아요. 2학년 잠깐 때였는데 유행했었어요. 잠깐 유행해서 학교에 노는다 약간 무서운 언니다라고 하면 전부 사자머리라고 지냈어요. 사실 이 M 미용실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미스코리아에 배출 전에는 이미 강부자 씨, 김자욱 씨, 이미숙 씨 같은 당대 최고 여배우들이 단골로 다닐 만큼 굉장히 유명했고요. 80년대에는요 청와대로 이렇게 출장 파마를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맨 처음에 그러면 미스 코리아를 이렇게 만들게 된 이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미스 코리아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손님이 있어서요. 생각 없이 헤어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그냥 곧바로 진에 당선이 됐어요. 그분이 1968년 미코 진, 김윤정 씨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77년 김성희, 손정은, 서재화 씨가 3년 연속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히면서요. 미스 코리아에 당선이 되고 싶으면은 M 미용실로 가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요 이영현 씨, 유아영 씨, 궁선영 씨 등을 연달아 배출을 했고요. 스카이캐슬에서 그 예서 엄마 염정아 씨도 이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20년 동안 120명의 미스 코리아를 배출한 곳입니다. 하시네요. 라이벌이 없이 그냥 혼자 승승장구했던 건가요? 화무 11홍이라 했던가요? 예? 1983년도에 라이벌이 등장을 합니다. 화무 11홍 뜻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83년도에 라이벌이 등장하는데 바로 S 미용실입니다. 네. 여기가 솜씨가 좋다고 일단 소문이 나요. 네. 그리고 화장품 광고 촬영을 위해서 바로 소피 마르소 그리고 브룩실류가 여기서 스타일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하면 최고였죠.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미녀였는데 S 미용실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미스 코리아는 누구였나요? 네, S 미용실에 진 배출 미용실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S 미용실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미스 코리아는 누구였나요? 네, S 미용실에 진 배출 미용실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장본인이 있습니다. 바로 88년도 미스 코리아 진 김성령 씨. 1988년 미스 코리아 진 김성령. 그때 김성령 씨가 호돌이보다 더 유명했다. 진짜. 소문이 있었어요. 김성령 씨가 미코 그 진이 된 해가 88 올림픽 열렸던 해거든요. 근데 큰 행사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 꽃차 타고 서울 시내를 카프레이드 하기도 했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 행사들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계속 야외 무게차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미스코리아 하고 그래서 더 유명해지신 거죠. 네, 그런데 김성령 씨가 하마터면 미스 코리아에 못 나올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김성령 씨가 대회 하루 전날에 크게 넘어져서 신장을 장기를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대회 날에 하혈을 하면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아픈데도 웃으면서 그런 무대에 서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대단하다. 와, 진짜 프로네요. 자, 무려 120명의 미스 코리아를 배출한 M 미용실, 진 배출 미용실로 소문난 S 미용실. 이 엄청난 두 곳이 정면 승부를 벌인 적이 있다고요. 때는 바야흐로 1989년, 네. 88년도에 S 미용실의 이 미스코리아 진을 빼앗긴 M 미용실에서 굉장히 칼을 갈았습니다.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거예요. 비장의 무기는 바로 고현정 씨였습니다. 원래 미스코리아 대회 같은 경우는 고졸이라는 이 학력에 만 18세 이상의 여성들만 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현정 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M 원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강 후보 고현정 씨에 맞선 S 미용실의 히든 카드는 누구였나요? 네, S미용실 히든카드는 바로 오영경 씨죠. 네. 근데 이 오영경 씨가 그때 광고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그 메이크업을 해주던 언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이제 얼굴을 보다가 현경아 너 되게 갑자기 성숙해졌다 이러면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볼 것을 권유를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맞붙은 세기의 대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두 분 모두 본선에 올라가서 미스 코리아 진이 된 사람 바로 오영경 씨입니다. 네. 오영경 씨는 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까지도 고현정 씨가 미스코리아 진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워낙 이제 톱스타로 그 후에 승승장구하셨고 고현정 씨는 당시 방송 분장사들이 선정한 가장 피부 고운 연예인 1위에 뽑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89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도 진선미가 발표된 이후까지 두 미용실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고 해요. 지인으로 딱 누가 발표가 되면은 일단 승패가 갈렸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 수상자가 왕관에다 씌워주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왠지요. 일단요, 그 오연경 씨의 진 수상 당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이 뭔가 좀 약간 좀 삐뚤 느낌 들지 않으세요? 머리가 눌렸어요. 그렇죠, 머리가 눌렸고, 네, 이게 머리가 잘 결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전년도 진이 이듬해 머리를 왕관에 물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전년도 진이 바로 김성령 씨 같은 S 미용실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외국 대회 때문에 나가 있어서 선인 김혜리 씨가 씌워주는데 이분은 또 M 출신이거든요. 다른 미용실에서 수상자가 나오면 왕관을 예쁘게 씌워주지 말자라는 내부적인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귀엽네요. 저분들의 저 소심한 복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작년도 그 전년도 진이었던 김성령 씨가 이걸 왕관을 했으면 진짜 오영경 씨 요 뒤 라인으로 얹어가지고 살짝 얹어서 혹시나게 예쁘게 했을 텐데 저런 사진이 탄생하게 됐네요. 미스코리아 대회 경쟁의 시작은 합숙 속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자 3명만 모여도 그릇이 깨진다는데 60명이 모였으니 아마 그릇 몇백 개는 깨졌을 것 같은데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암투도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합숙을 하면서 심사를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기싸움 자체가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우애를 다지고 뭘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나는 미스코리아 진이야. 난 이미 이렇게 베이스가 깔고 들어가는 거죠. 안 그런 분 있겠습니까? 다 미스코리아 진이 되려고 나오는 건데. 놀러 나왔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합숙소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한대요. 그냥 누가 진이 될지. 이제 후보들이 안 된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고 후보인 사람들끼리 치열하대요.
말도 안 하고 약간 경쟁도 있고 심지어 막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배우 권민중 씨랑 이은희 씨인데요. 두 분이 96년도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와서 같이 합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미코 진으로 유력한 후보가 8명 정도 있었는데 그 안에 두 분 다 이제 포함이 됐던 거죠. 근데 이병헌 씨 동생이 이은희 씨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어떤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투를 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맞아. 해를 가르고 이러면서 뭐 왕따를 시키거나 권민중 씨한테 와서 야, 뭐 어차피 네가 진이 될 거고 네가 쟤보다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하면서 이간질 시키는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아마 미스 코리아 레전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설이 있습니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팬티 스타킹이 사이즈가 안 맞는다. 다 올라가지가 않는다. 그래요? 진짜? 난 막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는데. 김사랑 씨. 60명이 넘는 동기들한테 밀리터리 밖에서 합숙소를 뛰쳐나올 뻔할 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요? 진짜? 그때가 2000년인데요. 미스코리아 서울 진이 김사랑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단체로 김사랑 씨를 왕따를 시켰다고 그랬는데요. 여자들 모이는데 안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맞아. 저희들만 봐도 벌써 막 의상, 머리, 헤어 체크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서로 이렇게 서치하잖아요. 서로가 아니죠. 김가연 씨가 체크하죠. 예. 나랑 겹치면 안 된다면서. 예, 맞습니다. 옷을 오늘 같은 색깔 입었는데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무서워요. 김사랑 씨가 어느 정도로 견제에 시달렸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는 것까지 주변 동료들이 생트집을 잡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바람에 합숙소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관계자들이 붙잡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나가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던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아서 그래도 결국에 보란 듯이 미스코리아 진이 됐으니까 뭐 잘 된 거죠. 네. 그렇죠.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고 되게 친해요. 그리고 그건 유승현 심사위원님이 계시니까 계셨을 때 연체된 모습 아 맞아. 심사위원 앞에서 싸우면은 아니 그 앞에서 기싸움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합숙소에서 한번 1차로 탈락자가 선정이 돼요. 그럴 때 그 기존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 좀 미안하고 서운하고 이래서. 근데 아니, 내가 내쫓고 싶은 애가 안 나가고. 아유, 엄한 애가 나가고. 이런 네. 경쟁은 연예계에도 만만치가 그렇죠. 않아요. 아우 말도 말어 말도 엄청나죠. 저는 선배님한테 이제 당하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머리 이렇게 핀을 예쁘게 달았어요. 그거 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대기실에서 야 너 지금 너랑 이 스타일이랑 이 핀이 안 어울려. 그래서 아 그래요 선배님 감사합니다고 뺐어요. 그리고 나서 내 거 씬을 찍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이제 대기실에서 우리 이렇게 현재 촬영 중인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분이 제 머리 핀을 여기다 달고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야, 누구?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좀 쓸게 하고 가져가셨던 거죠. 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 주연급 배우 둘을 캐스팅하면은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름 순서 중 거죠. 올라가는 거 어느 게 먼저 올라가나. 그래서 그러면 합의가 안 돼서 방송에서 올라갈 때는 A가 왼쪽 대신 보도자료를 할 때는 B가 제일 먼저 이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전부 다 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게 틀어져서 나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근데 미스 코리아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을 만나서 결혼하시는 건가요? 저는 결혼한 미스코리아 커플 중에서 이 네. 커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스포츠 스타와 사랑에 빠진 미녀입니다. 축구 스타 안정환 씨와 결혼한 이혜원 씨입니다. 네. 맞아요. (1999년) 미스코리아 서울 미 출신인데요. 당선 당시에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렸다. 굉장히 크고 이렇게 뚜렷한 눈매, 이렇게 눈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정말 지금도 봐도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동안이 미모가 동안이죠. 네. 원이에요. 이혜원 씨는 원래도 대중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한국의 테리우스 2002 월드컵의 주인공 안정환 씨랑 열애설이 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
그때 여자들 시샘이 엄청났던 게 안정환 씨가 잘생겨서 인기가 많기도 했지만 운동 축구도 잘하고 엄청 잘했죠. 그때 현빈 씨랑 김재원 씨랑 그 화장품 광고를 찍어가지고 There is no better view than watching you strip down after we argue. 오히려 근데 안정환 씨가 그 배우들 사이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미모를 뽐내가지고 예. 진짜 멋있다 근데 했는데 그때 여자들 시선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도 우리도 김혜원 씨가 소수민족. 네. 요 무리에서도 난리가 났다. 저 듣보 잡은 뭐냐 이러면서 애들이 아주 정말 장스럽게 욕을 했죠. 두 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신 건가요? 안정환 씨는요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CF 스타로도 각광을 받았는데 그래서 두 분의 인연도 CF 촬영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당시 두 분이 그 F 스포츠 의류 화보를 함께 찍었는데요. 안정환 씨가 첫눈에 반한 거죠. 말 그대로 첫눈에.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이제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연락처를 기어이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즈음에 제가 안정환 씨를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떠나요? 했더니 예쁘신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쫓아가서 좀 정말 솔직한 사랑에 솔직한 남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딱히 당신도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고 10년이 지난 일을 뒤끝이 이렇게 기억하고 길다고요? 있다가 예. 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짜고짜 번호를 달라고 했으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정환 씨가 작전을 잘 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니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니까 이제 드린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런데 소개팅 장소에 본인이 나옵니다. 고전적이네요. 본인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 소개팅 해줄 남자로. 드라마다 드라마. 예, 너무 지방스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물들듯이.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없던 관심도 생길 것 같긴 한데 풍문단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없던 관심 생길 것 같아요. 아, 생긴다. 미스 코리아니까. 진짜요? 이렇게. 만나본 적 있어요, 미스코리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 봤죠. 근데 없던 관심이 생기던가요? 아니, 신기하죠. 그러니까 연예인 보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TV에서 봐왔고. 제 후배 기자 중에서 미스코리아 출신이 한 명이 있거든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친구가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는 주변 취재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미스코리아 출신 기자님이 오셨다면서요? 회사 한번 차 마시러 가겠습니다. 라고. 당신이 왜 오냐고. 아니요, 그냥요. 정말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미모의 미스코리아와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의 이 만남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당시의 미스코리아들은 암암리에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미스코리아 출신 양주연 씨가 밝힌 건데 너 남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 뭐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학을 갔다. 어디로 갔냐? 이탈리아. 이래서 제 남친 안정환이네. 미스코리아들끼리. 대박이다. 이탈리아로 유학 간 사람 흔치 않았거든요. 맞아요. 이탈리아 유학은 사실은 성악하는 분들 자주 가시거든요. 근데 안정환 씨가 국내 최초로 이탈리아 세리에 A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미 이때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이혜원 씨는 대학생 시절일 텐데 자주 못 만나니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비가 무려 200만에서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모든 비용은 안정환 씨가 다 냈다고 해요.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탈리아 가기 전에는 부상 구단에 있었잖아요. 네. 데이트 하다가 벌금 1,000만 원을 문 적이 있다고.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아니 근데 어떤 잘못을 하면은 벌금이 1,000만 원이나 나와요? 이게 이혜원 씨하고 데이트를 하고 구단으로 복귀하기가 싫어서 일부러 비행기를 놓친 다음에 이튿날 복귀를 했대요. 데이트를 더 하고. 근데 당시 선배였던 김주성 씨한테 들켜가지고 그때 당시 구단 미복귀 벌금이 1,0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고. 1,000만 원 데이트네요. 와. 1,000만 원 데이트. 대단하네요. 일정적인 사랑 아닌가? 진짜 멋지다. 낭만적이네요. 1,000만 원 낼게. 미쳤어?
그죠? 만날 거야 내가. 레제 씨. 아니 레제 씨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회사에 1,000만 원 나 냈어. 그러면 어떡할래요 남자친구? 땅을 파봐라 1,000원이구나. 인간아! 이게 현실 연인입니다. 이게 현실 연인이에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시간 알람 체크해 놓고 빨리 들어가면서 내가 라이드해서 내 입구에 내려주지. 남의 얘기니까 너무 낭만적이다 그러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내 얘기라면 그걸 나한테 선물했어 봐. 가방으로 선물했어. 돈으로 달라. 근데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을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데 프로포즈는 누가 했을까요? 안정환 씨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 흔한 반지가 아니라 그때 바로 이걸 건네줬다고 해요. 이거? 집문서? 네이클로버? 다이아몬드. 종이함? 지금 축구공? 통장. 얼마짜리요? 그냥 통장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이너스 2억이 들어있었대요. 2억. 네, 2억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2억을 모아서 프로포즈를 한 건데 이영은 씨 입장에서는 23살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을 결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이 뭘 알겠어요. 저도 제 대학 때 생각하면 2억 원이 든 통장이 있다고 한들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할 엄두가 잘 안 났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를. 그렇게 밟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원 씨 같은 경우는 2억 통장 프로포즈를 받았을 당시의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투명한 느낌이었다라고 추억을 했어요. 정말 순전히 안정환 씨만 믿고 이탈리아로 날아간 거죠. 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요. 사실 결혼하고 이혜연 씨 내조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어집 같은 거 그거 직접 다 구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남편 해내기고 한국에서 홍삼 가져오면 홍삼으로 즙 내가지고 대단합니다. 즙 먹이고 그래서 안정환 씨한테 내조를 너무 잘하니까 별명이 여자 히딩크. 아직까지도 안정환 씨는 그때 이혜원 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임시완 씨, 김수현 씨, 규현 씨, 태견 씨 등 많은 스타들이 군 제대를 마치고 대중들의 곁으로 들어왔죠. 하지만 무려 17년 동안 컴백을 하지 못한 가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씨인데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2015년에 입국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발급 거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자 발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대법에서는요. 오히려 파기환송 판결이 났거든요. 네, 왜 법원이 국민 정서와 다른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2015년 유승준 씨가 그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LA 총영사관에서 2002년 입국 거부를 근거로 이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문서로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게 문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심사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승준 씨는 90년대 그 뭐 박남정 씨, 박진영 씨를 잇는 남성 솔로 댄스 가수 중에 최고였죠. 인기가 너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 음반 판매량이 또 그렇고 네. 춤을 하나 추면 그게 예전에 가위춤이라고 맞아요. 전 국민적으로 유행이 됐었고 저도 유승준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했었죠. 특히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제일 좋았죠. 바이블레이션 좀 괜찮았죠? 그래서 정말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로. 어디든 함께 갈 테니 근데 왜 군대는 같이 안 갔니? 라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소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씁쓸해했죠. 금연 홍보대사를 해갖고 청소년들에게 금연하자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흡연은 유행이나 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 유승준 씨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네. 민심 체크 댓글 재판소를 열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피 씨. 네,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 5284님이 쓰신 겁니다. 살면서 병무청을 응원하는 날이 있다니. 이렇게 짧고 굵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병무청을 좋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댓글은 좀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 아닌가. 오죽하면 내가 병무청을 응원하겠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이제 유승준 씨 입국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진짜 많아요. 뭐 간무청도 있고 병무청 오랜만에 꿀멘트 하네, 꿀무청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대부분 이런 댓글입니다. 병무청을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깜짝 댓글에 놀랐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것도 봤어요.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그 리스터. 이거는 시청률 대박 해가지고 리스터 뮤비 있더라고요. 이 중에 이제 유승준 씨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그 군대를 논란이 됐던. 기피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렇게 리스트업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건 좀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이 한두 명은 아니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유승준 씨한테 가혹한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승준 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연예인에게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거짓말은 확실히 좀 오랫동안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동네번데 나 군대 갑니다. 나 군대 갈 거예요. 이 컨셉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가 더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유승준 씨가 아마 그때쯤에 뮤직비디오 뭘 하나 찍고 허리가 다쳤어요. 맞아요. 진짜 다쳤는지 아니면 다쳤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표를 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혹시 유승준 군대 안 가려고 저 일부러 저 다쳤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유승준 씨 입장에선 맞습니다. 제가 군면제 받으려고 허리 다쳤다고 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떠벌렸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신체 검사 받기 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생각에 이 정도 수술을 했으면 면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급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떤 수를 써야 뭐 나의 연예인의 생명, 가수의 생명을 길게 연장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그럼 과정은 어땠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과정도 과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에요. 도쿄에서 첫 일본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군대도 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가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 거죠. 보러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 가족 보러 갔다가.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가 사라진 거고 사람들의 그 믿음도 사라진 거죠. 일본 콘서트도 원래는 못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군입대 직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군입대 직전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못해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라 병무청에서 출국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제 기억에 그때 유승준 씨 측에서 내가 설마 돌아오지 않겠냐 한 번만 믿고 보내달라고 해서 병무청이 정말 그 사정을 봐줘서 특별히 해준 이렇게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보내줬는데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자를 취득했으니까 이 배신감이 정말 일본에서 바로 건너간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는 ADSL 위해 나는 ADSL.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는데요. 유승준 씨의 아이들이 왜 아빠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아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비자 중에서도 하필 F4 비자를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꼭 그 비자여야 된다고요? 그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왜?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광 비자, C3 비자, 관광 비자를 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F4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순수성을 아무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이 F4 비자를 굳이 획득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진짜 이유는 본인만이 뭐 알겠지만 저는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쪽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악적 욕심이 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앨범이 냈는데 굳이 한국에서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찍는 제 뮤직비디오도 찍었던 아이디라는 노래 감독님을 굳이 외국으로 불러서 찍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라면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유승준 씨 혹시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는 따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긴 알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도 한 번쯤 유승준 씨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의 어쨌든 유승준이라는 이름, 유승준의 어마어마한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사실은 그 시작은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을 배신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국민적 분노는 충분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재미교포였던 차인표 씨라든지 신화의 앤디 씨라든지 최근에 입대했던 뭐 태견 씨도 미국 시민권 뭐 영국권을 포기하면서 그냥 입대한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승준 씨 뭐 국민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꽃들의 전쟁 미스코리아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